아파트를 사면 아내를 공짜로 드립니다. 이 무슨 개 같은 문구냐. 이 마케팅 문구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 회사가 선보인 광고 문구입니다. 야,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은 기본적이고요. 얼마나 분양이 안 되면 이런 문구를 써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었을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호황기를 끝내고 이제 침체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이런 홍보 문구를 쓴 이 사람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아파트 홍보, 광고 문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집에 대한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런 식으로 영화 제목으로나 쓰일 만한 카피 문구 가지고는 주택 구매자의 마음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 문구는요, 재화의 가치를 소비자가 인정하게 하는 심리적 자극이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친 거죠. 이런 광고 문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광고 문구는요, 집이 있으면 결혼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이런 의미로 광고를 했다고 하는데, 마치 홍보 문구가 주는 느낌은 주택을 구매하면 아내를 경품으로 줄게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말도 그렇고 문구도 그렇고요, 은는 가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는 가히. 결국 이런 홍보를 한 회사, 이 광고로 인해서요, 4,180달러 정도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60만 원 정도 되겠죠. 중국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거나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주택이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라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택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국의 주요 4대 도시의 집값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텐진, 이 네 곳은요, 지난해 12월 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한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이 네 곳마저도 이제 대세 하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중국은 주택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집합 건물에 있는 상가, 전문 상가 건물, 백화점, 이런 것도 문 닫는 곳이 정말 많고요. 전체가 공실인 곳도 아주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투자했던 개발지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잘 나가던 중국의 1, 2, 3위 부동산 개발사들이 모두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이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23년 말에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까 1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7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것의 해외 채권이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맞았습니다. 중국 자국의 자금이 아닌 해외 채권이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손해가 이만저만 나는 게 아닌 거죠. 자, 문제는 이 같은 침체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2년간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레이먼드 영이라는 호주 뉴질랜드 은행 중국 담당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주택을 더 이상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보지 않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매 수요가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미래가 없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중국의 부동산이요, 중국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냐면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한 25%가량을 차지합니다. 중국에서 나온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한 30%가 넘을 수도 있겠죠. 중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은요, 중국 정부의 도움이 없다면 신규 주택 가격이 현재 수준보다 한 50%, 반토막입니다, 더 떨어져서 바닥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오죽하면 반토막을 지금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반토막이 난다면 중국의 GDP의 25%가 정말 한마디로 아작이 나는 겁니다. 아작. 사실상 중국에서는요, 지금 최고의 입지다 라고 하는 곳마저도 푹푹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치동, 목동 정도 되는 그 베이징, 상하이 이런 지역의 인류 학군 지역의 집값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정말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그쪽 지역은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했던 중국인데 반토막이 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의 대치동 집값이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다,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베이징시에 하이덴구 완류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베이징의 3대 초등학교로 불리는 학교가 있어서 베이징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집값이 어떠냐면요, 21년 우리나라의 최고가를 찍을 때 그때인데 중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평당 22만 4천 위안을 호가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3년 말, 작년 말에는요, 평당 11만 9천 위안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반토막이 탁 난 겁니다. 22만 4천 위안하다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 4,1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가격이거든요. 평당 가격으로 일단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중국에선 벌어질까요? 중국의 지방정부의 재정이 흔들리겠죠. 중국인민은행이 그래서 다음 달 5일부터는요, 은행 지급 준비율, 지준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0.5%포인트를 인하하면서 시중에 좀 돈을 풀어서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돈을 풀겠다 이겁니다. 지준율이라는 게 뭡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예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게 바로 지준율입니다. 지준율이 낮으면, 예치해야 되는 돈이 낮으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걸 한마디로 짧게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에 디파짓해야 되는 돈이 작아지니까 그 돈만큼 돌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 집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 놔두고 있었다고? 손해보고 있는 거야 너.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둘 다 바꾸면 77만원을 설치 당일날 받을 수 있어.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쓰면 손해지. 아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전에 가전 렌탈 쪽에 독보적인 1위 아정당이라는 곳이 있어.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해 주니까 지금 해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로 가셔서 이벤트 참여하시면 선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최대 민영 자산관리 회사이면서 이 그림자 금융으로 아주 유명한 증주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증주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증주그룹은요, 가게들의 그 저축을 모아서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런 거에 투자를 했고요. 부동산 분야에 대한 투자 규모가 특히 컸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업체의 자금줄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그룹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니까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돈줄이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중국도 이제는 부동산이 망가지면서 금융마저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들 중국이 망했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볼 때 지금 중국은 거의 망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랬듯이 중국이 그러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부동산 PF가 불안하다, 연일 이런 얘기들이, 이런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요.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부도 이야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 현실입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무 부풀려져 있고 부풀려진 만큼의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소득에 걸맞는 가격으로의 복귀라는 것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평당 1억 1,500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었죠. 제가 엊그저께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에 34가구를 특별 공급을 했는데 92명이 신청했습니다. 40억이 넘을 텐데 정말 많이 신청한 겁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언급하면서 이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초고가로 비싸지만 분양은 완판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측을 드렸었는데 제 예측대로 일단 분양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가 그만큼 더 커졌다, 이런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벌어진 격차, 이거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어진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좋은 정보를 접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쁜 정보로 시야를 흐리게 하거나 또는 판단을 어렵게 하는 정보보다는 명쾌하고 진솔한 정보를 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표영호TV 구독자님들께서는요, 부동산 시장의 이런 리스크를 잘 지켜보시고 반드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자 되십시오.